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? 한동훈 검사장 수사는.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제가 듣지는 못했는데 상당히 비협조적이었다는 말은. 뭐 핸드폰 뭐 비번도 안 가르쳐주고 계속 버티고 있다. 뭐 이런 얘기가 흘러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좀 이제 전략적으로 애먹이기로 들어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.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.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서 묵비권 행사하고 네. 이럴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단순히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유리한 뭐 녹취록이라든지 언론 플레이는 계속 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다음에 지금 그 뭐죠? 수사심의위원회. 수사심의위원회 그걸 요청한 거 아닙니까? 네. 네. 그게 언제 예정돼 있나요? 24일일 겁니다 아마. 24일? 예. 그러면 거기서 물론 그게 뭐 의결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고 참고하는 거죠. 네. 참고적, 권고적 효력만 있죠. 예, 권고적 효력. 권고적 효력만 있지만 아마 그 결과가 되게 중요하게 먹히긴 할 거예요. 이제 아니 근데 지난번에 이재용 할 때 그런 경우 아닙니까 사실은. 네. 그런 경우에서 지금 검찰에서 기소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. 자기들 끝까지 가겠다. 그러면 지금 수사팀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예를 들면 휴대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전반적으로 좀 비협조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은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그러면 보통 일반인들 같으면 그럴 때 구속영장 당연히 치는 거 아닙니까? 일반인이면 쳐야죠. 일반인 취하는 거잖아요. 쳐야죠. 구속영장 치고 압수수색 예. 영장 하고 예. 다 해야죠. 사실 뭐 자, 상식적으로도 이 대목에서 민주당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? 만약에 수사를 지켜볼 텐데 네.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네. 검찰 수사팀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 자기 식구 감싸기 이런 온정주의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하면 징후가 발견된다 치면 민주당 어떻게 할 겁니까? 민주당은 모르겠지만 저는 당연히 특검 얘기 나와야 될 것 같고요. 네. 그 공수처가 그래서 빨리 출범돼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.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제 강요 미수밖에 안 되거든요, 사실은. 네. 뭐 잘하면 이제 선거 개입까지도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되는 범죄가 너무 약해요, 이 한 행위에 비해서. 그래서 이 처벌할 수 있는 법들 개정안들 지금 계속 제가 쏟아내고 있거든요, 준비하고 있고. 네. 그래서 이런 사건들 좀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처벌하는 주체들이 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돼요. 이건 정말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현실 법으로 네. 처벌할 수 있는 수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법이 이 통과가 되면 네. 이 현직 검사가 저렇게 해서 되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세게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사안 아닙니까? 그럴 수 있죠. 네.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소급해서는 적용 못하고 지금 붙어 있는 그 규정 가지고 처벌할 수 있어서 현재 처벌할 수 있는 범죄는 제한적입니다. 어쨌든 이거는 네. 만약에 유죄로 확정이 되고 드러나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 아닙니까? 도의적으로도 타격이 있고 저는 도덕성 측면에. 그건 당연한 거고요. 저는 그 뭐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까지 막아선 게 의심스럽죠. 진짜 한동훈 지키기 위해서일까? 본인 지키기냐?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한동훈이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에 과연 윤 총장과 얼마나 자주 통화했고 얼마나 어떤 내용을 얘기를 주고받았느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거든요. 네. 예.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이제 징계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가면 어떤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는 매우 중요한 이제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될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요.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그겁니다. 지금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가 지금 계속 쟁점이 되고 하시는데 실제로 그 검찰이 신라젠에 대해서 수사를 나갔는지 내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것들이 공모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황이거든요. 예. 예,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. 그러면 사실 다른 얘기 여기서 뭐 한동훈이랑 이동재 뭐 기자랑 얘기한 걸로 우리 추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. 수사가 제가 진행되면. 보기에는 이동재 측 변호사가 주진우 변호사거든요. 잘 네. 아시겠지만, 그러니까 다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장 한동훈, 주진우까지 한 팀이 좀 움직이는 것 같은데 녹취록은 완전 그쪽의 언론 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게 이제 녹취록이 제일 처음 나온 게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조선일보 보도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니까 걔네들이 가진 그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무것도 아니다. 그리고 KBS도 이게 그냥 제가 잘 하지 않는 음모론인데 전 그쪽 언론 플레이에 KBS가 놀았든지
같이 놀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KBS가 의도적으로 오버를 하고 녹취록 일부를 전문이라 쓰고 까는 퍼포먼스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MBC에서 또 다른 걸 영장 내용을 가지고 반박했단 말이에요. 그 바람에 온통 다 깔 수밖에 없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또 뭐가 나왔냐면 김영민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실제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들어가느냐. 그 하면 그 계속 저기 2월 14일 부산 만남에서 유시민 3천만 원 강연로가 그렇게 홍보한 것은 주가 조작이다라고 한동훈이 얘기했단 말이에요. 계속 그 이철 전 대표를 편지 몇 번 보내면서 물어본 것도 강연이 얼마 줬냐. 맞습니다. 다음에 그 저기 5월 10일, 4월 10일, 3월 10일, 15일인가 검찰에서 그 이철 대표를 불러서 물어본 것도 이 2,100만 원 나간 거 현금 나간 거 누구한테 준 거냐를 물어봤단 말이에요. 계속 현금이 VIP들한테 나가고 그것이 홍보됨으로써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논리로 취재에서부터 검찰 수사까지 진행이 된 정황이 있단 말이죠. 맞습니다. 그래서 예. 이제 그 원래 녹취록을 가지고 별거 아니다라고 언론 풀이를 했던 건데 그 지금 확 그것 때문에 뒤집힌 거예요. 네네. 예. 오히려 그 부분을 또 가렸잖아요. 예. 변호인에서 삭제를 하고. 주진우 변호사가 그 공개할 때 예.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. 그 부분은 가려졌는데 그걸 알고 봤더니 그 지금 주가 조작으로 연결을 한동훈이 확 질렀고 예. 실제로 이동재 기자는 거기에 힌트를 얻어서인지 몰라도 끊임없이 예. 예. 그 강연료 얘기를 하고 실제 남부지검에 수사할 때는 현금 지급 내용에 대해서 그거는 일맥상통하는 거죠. 그렇죠. 그 그림이. 예. 그러니까 지금- 거기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에서 네. 아마도 지금 이제 하는 걸 보면 있을 것이다. 네. 뭐 이렇게 보는 거죠. 게다가 더 중요한 건 뭐 얼마큼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이동재 기자는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지만 다른 기자들과 뭐 상급자 동료 기자들에 대해서도 네. 압수수색을 들어가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네. 알고 있거든요. 거기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. 보니까 오늘 저 댓글 보니까 김용민 의원 보좌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. 후원 계좌 알려주세요. 아이고. 이거 김남국 의원이 지난주에 네. 저희 그 방송에 나와서 네. 후원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. 그래갖고 정말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저희 그 구독자분들이 그 김남국 의원 후원 계좌로 돈을 많이 보내주셨어요. 그리고 어제 그제 그 매부쇼를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김 의원 돈 좀 들어왔어? 그랬더니 형님 그때 나간 다음에 돈 많이 들어왔습니다. 이따가 부럽네요. 후원 계좌 번호를 네. 이따 알려주시는 걸로 네. 보좌진들이 한번 올려주세요.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. 잘하셨습니다. 그 검경 수사권 조정은 지금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? 예, 그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면 정책에 관계된 거니까. 이게 지금 대통령령 이제 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죠.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이 쉽게 얘기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이제 딱 줄여놨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네. 그 구체적인 내용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그 대통령령을 지금 만들고 있는 아니, 단계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막 논쟁을 하던데요? 네. 뭐 4급만 검사가 그랬죠. 할 수밖에 없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고 5급 이하는 예를 들면 경찰이 하게 되면 검사가 하는 건 4급이야. 4급만 하는 거냐? 뭐 이런 네.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은데. 그렇죠. 이제 저도 그래서 좀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좀 확인해 봤는데 지금 논의 단계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어딘가에서 그 얘기가 확 지금 나왔고 오히려 그걸로 여론몰이를 하는 게 의심되는 건 검찰에서 저렇게 미리 흘려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. 논의 과정을 흘리면서 네. 뭐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지금 하고는 지금 있습니다. 그럼 법사위원들 중에서 네. 역할 분담이 좀 이루어졌습니까? 예를 들면 공수처 쪽은 누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챙기고 네. 검경 수사권 문제는 좀 누가 좀 적극적으로 챙기고 뭐 이런 게 좀 팀플레이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. 그거는 음. 그 눈빛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. 예.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?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, 예, 일단 뭐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일단 조사를 일단락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. 이게 뭐 잘못한 거 없다. 그러니까 그거 황당하더만요. 아니 뭐 그렇게 나오겠죠. 그들은 예. 그렇게 하겠죠. 그래서 뭐 대검을 뭐 최종 대검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결론 내서 올린다고
해요. 그래서 뭐 일단 검사 쪽에 검찰 쪽에서는 그렇게 종료를 할 것 같고요. 수사라든 조사라든 제대로 해야죠.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건 이제 대검 감찰부하고 네. 서울중앙지검하고 듀얼로 투트랙으로 이제 한 거잖아요. 예, 중앙지검만의 중앙지검만 의견이 그렇게 나오는 거죠. 했다는 거죠. 감찰 대검 감찰부는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진행하고 네, 거고. 그건 네. 아직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네. 중앙지검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별 혐의 없다 이런 식으로 뭉갠 거고 네. 대검 검찰부에서는 아직 조사 결과 안 나왔는데 원래 이제 그 유력한 그 거짓 증언을 했다라고 한모 씨, 양심 한모 고백을 씨. 했던 분이 대검 감찰부에는 나가서 내가 하겠다. 그랬죠. 중앙지검은 안 나가겠다 해서 결국 보면 대검 감찰부에서 나온 얘기가 그런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아직 안 나온 거예요. 예, 그건 근데 아직 이제 안 보도는 굉장히 부정적인 것처럼 네. 지금 그러니까 지금 대검 이런 게 감찰부도 그런 헷갈릴 것처럼.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맞습니다. 많은 분들이 착각하면 안 된다. 지금 중앙지검에서 나온 결론은 정말 거짓 증언했다라고 양심 고백한 분들의 의견이 다 반영이 안 된 결과다. 이렇게 그리고 이해하셔야 돼요. 검찰 쪽으로는 지금 언론 플레이가 완전 독이 올라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제가 볼 때는. 원래 검찰이 이 사건만이 아니라 네. 그 전에 잘 못 느끼셨을 뿐이지 네. 언론 플레이나 이런 것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입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김영민 의원님이 변호사 하실 때도 그랬고 저희가 관련 이런 좀 이슈가 될 만한 사건들 할 때 저쪽에서 되게 조직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변호인에서 변호를 하면서 거기에 대응해서 또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작업들을 매우 중요하게 진행을 했어요. 여러분 그러니까. 잠깐만요 예, 하나만. 예, 하나만. 여러분들이 이제 그 혹시 민사나 형사나 무슨 사건이 발생하면 이 두 분이 원래 있었던 데가 가로수 법무법인입니다. 가로수 법무법인. 기억해 주십시오. 아, 열심히 우리 하겠습니다. 또 김용민 의원께서 대표로 계시다가 의원이 되신 다음에 그 빈자리까지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요. 가로수 법무법인 꼭 기억해 주시고. 이분이 대표 변호사님. 그러니까요. 지금 이제 네, 그렇게 네, 네, 됐고.